안녕하세요, 인삼투어입니다. 코론이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인 코론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도대체 이 코론에는 어떤 매력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코론을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적당하게 관광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으면서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코론타운은 코론 관광의 핵심 지역이지만 다른 이름난 관광지와 다르게 여행자들과 로컬의 삶이 같이 어우러진 곳이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마을회관 근처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체육관에서 밤늦도록 운동하는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직 이 코론은 돈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코론을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 사람의 손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깎아지른 절벽과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가 지상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이런 코론섬에 가까워질 때쯤 신기하게 생긴 날카로운 바위를 끼고 파란 바다와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 코론은 바다 바로 옆으로 민물 호수가 있는 신기한 지형인데요. 유명한 호수로는 카양안 레이크와 바라쿠다 레이크가 있어요. 특히 카양안 레이크에 오르다 보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코론섬의 절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호수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보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신기한 바위가 물속으로 그대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멋집니다. 또한 이 코론섬은 세부 앞바다처럼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곳이라 어딜 가던 예쁜 산호들을 볼 수 있어요. 실수로 산호가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예쁜 산호가 많은 곳이라 스노클링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서의 스노클링, 네, 여기가 바로 코론입니다. 사실 제가 코론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바라쿠다 레이크 때문입니다. 원래 이름은 룰루기완 레이크인데 커다란 바라쿠다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바라쿠다 레이크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민물 호수라 개운하게 스노클링 하기에도 좋고 또 시야가 빵빵 터지는 파란 물빛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시원한 물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스노클링으로도 충분히 이 바라쿠다 레이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지만 스쿠버 다이빙으로 더 유명한 이 호수는 수심 15m쯤에서 역수온 약층이 존재하는 신기한 호수이기도 한데요. 수온 약층이란 깊이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층을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역수온 약층에서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따뜻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코론의 바라쿠다 레이크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워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바라쿠다 레이크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점에서는 물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몽환적인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마치 시원한 물속에서 온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바라쿠다 레이크가 너무 좋아 항상 다이빙을 하고 나와도 다시 들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자니 다시 바라쿠다 레이크에 가서 다이빙을 하고 싶네요. 코론을 좋아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코론은 수중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아름다운 산호들이 살아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큰 산들로 바퀴 막힌 닫힌 바다라 조류도 세지 않고 수심도 깊지 않아 시야도 잘 나오고 거북이 빼고는 다 있는 정말 완벽한 다이빙 포인트예요. 하지만 코론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난파선 다이빙이죠.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많은 일본 군함이 이 코론만에 미군의 폭격을 피해 숨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많은 일본 군함이 이 코론섬에 수장되었는데 수심이 아주 깊지 않은 15에서 50m 사이에 침몰된 배가 많아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도 이 크고 거대한 난파선들을 탐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에 있는 배는 물 위에서도 배의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얕은 곳에 있는 난파선은 스노클링으로 구경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난파선을 제대로 탐험하고 싶으면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배를 향해 수면에서부터 잠수에 내려가다 보면 호기심과 기대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느낌도 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서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난파선의 좁은 통로를 탐험하다 보면 물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무섭기는 하지만 이렇게 큰 배를 다이빙으로 돌아다니는 건 좀처럼 하기 쉬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말로만 들었던 에어포켓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신기했어요. 물로 가득 찬 난파선 모라잔의 일부에는 수심 14m임에도 공기가 존재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난파선 다이빙이라는 스페셜티가 따로 있듯이 난파선 다이빙은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수준에 맞는 난파선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FM대로 진행하는 사랑 다이브로 추천합니다. 코론에 갔던 2번 모두 이곳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앞으로도 다시 코론에 가게 된다면 계속 이곳을 이용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금전적인 이득이 1도 없는 자발적인 홍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론에는 피로회복에 좋은 해수온천도 있고 칼라우드 아일랜드 동물원 등 많은 볼거리, 놀거리들이 있어 가족 여행을 하기에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여행지예요. 게다가 스쿠터 렌트도 가능해 뻥 뚫린 도로를 따라 시원하게 달리며 필리핀의 하늘과 도로를 즐길 수 있어요. 또 이 코론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 파티아스 산 정상에 올라 코론섬 전경을 둘러보실 수도 있어요. 이 코론섬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은 언덕들이 꽤 많은데 이 지형에는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유명한 필리핀 보울의 초콜릿 힐과 비슷한 느낌이죠. 코론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정말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필리핀에서도 가장 좋은 바다이자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